안녕하세요. 김종구 소장입니다. 오늘은 충성스러운 사람 ESTJ 유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ESTJ 유형들을 별칭들 보면 행정가다, 행정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사업가, 사업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실행가, 충성가 이런 별칭들이 있는데요. 저는 조직이든 가정이 아주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충성가라는 별칭을 좋아합니다. 전체 분포에서 보면 가장 많은 높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 유형이고요. 약 19% 정도. 한 10년이나 20년 전에는 ISTJ 유형이 더 분포가 높았었는데 지금은 ESTJ이 좀 더 분포가 높습니다. 이렇게 분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5년 전에 MBTI 16가지 유형을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누적된 조회수를 보면 16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지만 가장 조회수가 낮은 적은 유형이 또 ESTJ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럼 ESTJ 유형들은 왜 이렇게 조회수가 낮을까요? 네, 그게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ESTJ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것들을 보고 나를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ESTJ 유형들은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스탠다드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같이 살면, 달리 이야기하면 ESTJ 같이 살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 정도로 올바르게 살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주도적인 사람이니까 문제없는 그런 인식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STJ 유형들은 굳이 이런 영상을 보고 설명을 들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고 또 내 자신이 무엇을 개발해야 되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안 간다는 거죠.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ESTJ 유형이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수는 가장 낮은, 제가 이 영상을 올려도 별로 사람들이 많이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ESTJ 유형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STJ 인물들 보면 버나드 몽고메리, 영국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총사령관을 맡았던 사람이죠. 헨리 포드, 자동차의 아버지죠. 그런데 대량 생산 방식을 이제 선도한 그런 사람이죠. 대체수상. 최장기 철의 연기 수상이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곤돌리자 라이스. 흑인으로서 이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미셸 오바마, 영분이고요. 빌리 그레함 목사. 빌리 그레함 목사는 세계적인 가장 많이 알려진 부흥사이죠. 특히 이제 대통령도 영적 조언자로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판사 주디는 실제 판사이면서 TV 프로그램에서도 판결을 내려주는 그런 진행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ESTJ 유형들의 전체적인 특징들 보면 똑바로 사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고 열심히 사는 잘 다듬어진 모습이죠. 논리적인 사람들이고 실제적인 사람들이고 효율적인 사람들이고 전통적인 사람이고 책임감이 아주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이 이 책임감이죠. 자기가 소속된 집단, 가족, 조직 어느 곳이든지 책임을 다하고 그 조직에서 원하는 것을 잘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맡은 일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다 같이 하도록 이렇게 끌어가고 관리하는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통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이고요. 실제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제 이로 세계에서 T 사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 의사결정하는 사람이죠. 이 논리성을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객관성을 어필할 수 있는 사람, 공정함을 어필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조직적인 사람들이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고 체계적이고 객관적이고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ESTJ 유형들 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제 나 일 중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있고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이런 이야기를 아주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장님이면 모든 직원들이 나와 같이
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요. 부하 직원들 같은 경우는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들이 ESTJ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빨리 하는 경우들이 있죠. 가정에서 모습은 충실하고 믿을만하고 열심히 일하고 활동적이고 아주 계획적입니다. 아주 계획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다이어리가 보면 아주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마치 노는 것도 일하는 같이 한다. 그래서 정말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개선해야 될 점들은 경청할 필요가 있고요. 확인하는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이제이죠.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걸 빨리 말하고 빨리 활동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빨리 마감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 못할 가능성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어떻게 하자는 건데? 이렇게 하자는 거냐? 저렇게 하자는 거냐? 이렇게 하도록 하지. 그래서 느린 사람, 미적미적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화닥지가 난다. 아 정말 이제 참기 힘들다. 아,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다. 이런 피드백을 이제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아서 속단속결해서 이제 표현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일 중심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다른 사람의 감정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STJ 유형들을 해석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각 지표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거죠. 외양, 감각, 사고, 판단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외양, 에너지가 외향이냐가 바깥으로 향한다는 거죠. 에너지가 바깥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주의 초점이나 관심이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또 다가가는 사람이겠죠. 단점은 생각을 충분히 하지 않고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충분히 듣지 않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향이나 에너지는 개별적으로 이제 네 가지 코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이 외향이라는 에너지는 두 번째에도 영향을 미치고 세 번째에도 영향을 미치고 네 번째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 전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에너지라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정보를 수집할 때는 감각, 오감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구체적인 정보, 현실적인 정보, 지금, 현재의 정보. 그러니까 오감에 의해서 하니까 시각, 미각, 청각, 촉각 이런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정보죠. 그 정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합니다. 왜? 에너지가 바깥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S가 E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ES라는 코드가 이렇게 묶이면 현실적인 정보를 가지고 바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상상이나 가능성이나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에 깊이 있게 잘 들어가지 않고 지금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정보를 가지고 바로 행동해서 바로 결과물을 내는 데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이제 의사결정 방식은 논리적 의사결정하는 거죠. 공정 의사결정. 객관적이냐 있냐. 그리고 이것이 정의냐 아니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정서나 감정을 돌보고 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 아, 저 사람이 마음이 어떨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객관적 의사결정을 할 때 외향적 에너지에 의해서 말을 바로 이제 해버리겠죠. 그리고 바로 또 행동을 합니다. 이게 논리적인 것이라면 그 논리적인 것을 바로 이제 말로서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제 옳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의사 표현이 명백하게 됩니다. 나는 뭐 좋다 싫다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표현되는 사람이겠죠. 마지막 제 판단형들은 구조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마감 시간 안에 체계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외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감하기 위해서 빨리 행동하고 마감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 마감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에너지를 바깥으로 쓰기 때문에 외부 세계를 구조화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저희들은 빨리빨리 마감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이 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ESTJ 같은 경우는
T 점수가 뚜렷한지 J 점수가 뚜렷한지를 좀 비교해서 보면 좀 더 깊이 있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S는 J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굳이 S 점수는 이제 안 봐도 되죠. S와 J는 요인간 상관을 보면 점 5에 정적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N과 P가 점 5에 정적 상관이 있기 때문에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S계열이 놓은 사람들은 J계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구체적인 정보를 받아들인 S계열의 사람들은 구체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제 시간 안에 내기를 선호하는 것들이 연결되어 있죠. 반면에 N, 가능성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활 태도도 마감하지 않고 열어놓는 가능성의 어떤 생활 태도를 이제 가지고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S는 두고 J 점수가 뚜렷한지 T 점수가 뚜렷한지에 따라서 ESTJ 유형 해석이 어디를 더 중심을 둘 것인지 이제 비교해서 볼 수 있겠죠. T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아주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옳은 삶, 옳은 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반면에 J 점수가 뚜렷한 사람은 좀 더 삶의 방식,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구조화된 삶이 더 중요한 거죠. 계획된 삶, 체계적인 삶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T 점수가 뚜렷한 사람과 J 점수가 뚜렷한 사람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 방식은 주기능과 열등기능을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ESTJ 주기능은 T를 바깥으로 쓰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부기능은 옆에 S를 이제 안으로 씁니다. 외향이니까 이제 T를 바깥으로 쓰겠죠. 그리고 이제 부기능은 안으로 쓰고 3차 기능 바깥으로 쓰고 열등기능도 안으로 쓰고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 방향으로 써서 외향과 내향의 에너지의 균형을 맞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그럴듯한 설명이지만 실제로는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외향이라는 에너지는 주기능에만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기능뿐만 아니라 부기능에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기능을 T를 바깥으로 쓸 뿐만 아니라 부기능도 바깥으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래서 T를 바깥으로 쓰는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잘 되는 사람이다. 특히 외부에 대해서, 외부 사람에 대해서, 외부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옳은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이게 아주 명확하게 대응이 되는 겁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 사정 봐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객관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거절할 건 딱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열등 기능은 F코드를 안으로 쓰는 게 잘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나 지지를 하는 것이 잘 안 된다.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서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품어주고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잘 안 가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배우자나 자녀들이 이렇게 해서 싸우고 나 지금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ESTJ 용들은 그 옆에 배우자나 자녀들의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보다는 들어보니까 와이프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당신이 잘못했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잘했냐 잘못했냐 객관적인 것 여기에 기준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배우자나 자녀들은 섭섭하다. 당신은 누구 편이냐 이렇게 이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기능을 긍정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대응하지만 역기능적으로 쓸 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ESTJ는 상처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객관적인 것을 이야기해준다고 했는데 왜 상처를 받게 되냐? 나도 모르게 그걸 과하게 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그럼 과하게 쓰냐? 열등 기능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열등 기능을 존중하지 못하거나 열등 기능을 개발하지 않고 주기능을 과하게 쓰면 그렇게 되는 거죠.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죠. 과한 것은 항상 사고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비가 과하면 홍수 나서 피해 일으키죠. 바람도 너무 과하면 태풍이 나서 피해 일으키죠. 우리 인체도 면역세포가 너무 과하게 작용하면 정상세포를 죽이잖아요. 암세포도 이 세포 분열이 너무 과하게 일어나서
정지하지 않냐고 계속 세포 분열이 나면 암세포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주기능은 어떻게 보면 엔진과 같습니다. 근데 열등 기능은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엔진의 출력은 좋은데 브레이크 작용 안 하면 사고 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ESTJ 유형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객관적 의사결정하는 부분이 명확하지만 이것이 브레이크가 안 잡히면 타인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해석 방식은 태도 지표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융의 이론은 두 번째, 세 번째 이 심리적 기능 가지고 이제 이론을 만든 거죠. 그래서 S와 N, T와 F. 그래서 EI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4에서 8가지 유형으로 나오게 만든 것인데 마이어스가 MBTI 검사지를 만들 때 융의 이론 8가지에다가 JP 코드를 추가한 거죠. 왜 추가했냐? 융의 이론을 접하기 전에 사람들을 관찰해서 행동 특성을 가지고 유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J와 P에 해당하는 아주 계획적이고 구조화하고 또 P에 해당하는 굉장히 자유롭게 사는 그런 행동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융의 이론을 접하고 나서 융의 이론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융 이론적으로 돌아섰어요. 그런데 융의 이론을 가지고 이제 그 검사 도구를 만들다 보니까 자기가 관찰해서 나왔던 JP 코드가 융의 이론에서는 잘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J라는 P 코드를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JP 코드는 관찰값이잖아요. 행동 특성이잖아요. 그런데 융의 이론은 심리적 기능입니다. 인식 기능, 판단 기능. 심리라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유형 코드로 만든 거예요. 그게 융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SNTF라는 이 심리적 기능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입니다. 그런데 태도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방향과 마지막 JP 코드가 조합이 되면 태도 지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마감을 할 때 아까 설명했듯이 굉장히 에너지를 바깥으로 쓰니까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마감을 해요. 그래서 추진력을 가진 태도를 가진다. 그래서 추진력을 가진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느릿느릿한 사람, 게으른 사람, 빨리 결정하지 않는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답답함이 있는 거죠. 뭐 분노가 치민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빨리빨리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ESTJ 유형들은 일하는 태도 자체가 아주 즉각적이고 한번 시키면 빨리 마감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직업들 보면 사업가, 성과를 잘 내는 사람이죠. 재무 담당자, 그리고 매니저, 대리점, 점장,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관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영업사원, 행정가 이런 데서 아주 능력을 발휘합니다. ESTJ 유형들을 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조언을 이제 한마디 한다면 좀 내려놔라, 좀 힘을 빼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ESTJ 유형들은 삶의 태도가 마땅히 뭐 해야 한다. 사회는 이래 해야 된다. 가장은 마땅히 이래 해야 된다. 학생은 이래 해야 된다. 가정주부는 뭐 이래 해야 된다. 사장은 이래 해야 된다. 직원은 뭐 이래 해야 된다. 이런 의무감 내지는 규범이 아주 이렇게 몸에 탁 붙어 있습니다. 당위성이 있죠. 이게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어떤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좀 정제하는 그런 언어 표현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잔소리가 되겠죠. 지적질이라고 표현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거고 해야 될 것이라는 이런 규범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살아라고 똑바로 살아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야기해 주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들을 때 그게 다 잔소리로 이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잔소리쟁이가 될 수가 있고 잔소리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잔소리를 쟁이는 예술가잖아요. 예술가 수준으로 이제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까지는 ESTJ 유형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ESTJ 유형이 좀 더 여유롭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수용하는 포용적인 ESTJ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더 멋진 ESTJ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면 일은 잘하는데 옆에
있으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죠. 오늘은 ESTJ 유형에 대해서 같이 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